스테이시 에브람스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조지아주의 주지사 후보로 2018년도에 출마했다가 지금 현재 조지아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한테 졌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로 졌음,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박빙의 승부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하여간 5만 표가 넘는 차이로 졌었고요. 근데 본인은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야, 나는 부정선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은요, 잠정투표로 분류된 것이 30만 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게 다 무효 처리됐습니다. 보통 이제 조지아주의 선거법을 보면은 잠정투표로 분류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유권자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잘못된 투표소에 와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 잠정투표로 분류가 되면서 일단 개표가 보류된 상태로 있다가 승패가 나뉘고 나면은 근데 보통은 이제 다 일반적으로는 무효 처리되고 폐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 시간을 주는데, 그 일정 시간 안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가지고 와서 내 신분이 신원이 정확하니까 내 표를 개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단 잠정 투표로 묶여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무효 처리되는 것이 뭐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그 30만 표 잠정 투표가 이것은 이제 공화당 측에서 공화당의 국무장관실이 뭔가 조작한 거다라는 식의 이제 의혹을 강하게 펼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이기진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이후에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고 주지사 선거를 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민주당에 표를 줄 만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들을 집중 타겟하고 그쪽 지역의 유권자 등록을 더 많이 유도해내는 그런 노력을 펼칩니다. 그 덕분에 2020년에 조지아주에서는 블루웨이브가 불었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두 자리가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으로 둘 다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메트로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카운티들이 민주당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서 연방 하원도 자리를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빼앗기는 자리들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각 주 하원이라든가 주 상원도 공화당 자리였던 것이 민주당 자리로 빼앗기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에서는 블루웨이브를 일으키는데 성공을 거둔 인물이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선거 자금을 끌어모아서 지금 뭐 거의 1억 달러 이상의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모범 케이스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주에서도 지금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유권자 운동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 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민주당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서 다 나쁜 놈이다라고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몇몇 그 이른바 주목받고 있는 리더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정치인들 몇 면을 보면은, 야, 얘들이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의 극이구나. 예, 완전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이따가 개빈 뉴섬 얘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요. 예, 뭐 커멀라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낸시 펠로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도 마찬가지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경찰 예산 삭감, Defund the Police, 그러니까 경찰 예산 삭감하라라는 캠페인에 주동하고 그 캠페인을 지원해주는, 더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운동하라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의 이사로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거릿 케이시 재단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 재단인데, 이 마거릿 케이시 재단의 이사로 등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재단이 이런 그 Executive Projection Agency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 재단이 한 거 아니고요. 이 재단이 이런 그 Defund the Police 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막 수천 불에서 수십만 불의 지원금들을 막 보조금으로 기부한 그러한 전력이 있는 곳이죠. 2020년에 여러 곳에다가 해주었는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교육위원회의 경찰서를 해체하기 위한 운동, 이른바 블랙 올가나이징 프로젝트에다가 15만 달러를 선뜻 지원해 준 걸 비롯해서 여러 그런 그 경찰 예산 삭감 운동에다가 여기저기에 돈을 대준 단체가 바로
이 마거릿 케이시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미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조지아주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고 전국적인 인물로 인지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웃기는 거는 뭐냐 하면은 경찰 예산 삭감하라라는 운동에다가 돈을 대주고 있는 본인은 정작 자신의 사설 경호비로 45만 달러를 썼다. 사설 경호비로 쓴 돈이 45만 달러입니다.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게 아니죠. 연방 하원 의원들 중에서 스쿼드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급진 좌파 연방 하원 의원들, 그 사람들이 개인 경호비로 몇만 불씩 썼다 해가지고 그것이 또 논란이 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 중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주민들한테는 경찰 예산 삭감하라, 경찰 줄여라, 내지는 아예 경찰을 없애버려라, 데몰리시하라는 말까지 쓰는데요. 경찰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려라, 이런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 국민들을 완전히 치안이 완전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국민들을 몰아넣는 운동을 벌이면서 정작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설 경호 비용으로는 몇십만 불씩 쓰고 다니는 사람들. 니들이 강도들한테 죽던 말던 나는 신경 안 써. 난 나만 보호하면 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위험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들을 계층화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 아래 모든 국민들이 다 평등해야 되는데 이들은 평등을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상한 평등을 이야기하고 정말 지켜져야 되는 평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에브람스가 CNN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에브람스가 CNN에서 하는 이야기는 나는 경찰 예산 삭감 주장한 적 없다라고 이제 발뺌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적 없다. 본인이 이사로 있는 단체에서 여기저기 돈 준 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세금 신고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그건 우리 단체에서 했나 보지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원을 재할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경찰 돈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팍스뉴스에서 에이브람스를 인터뷰를 했는데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돈 줘야 된다. 악시오스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경찰 예산 삭감 지지한 적이 없다. Never. 절대 한 적 없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이 브라이언 캠프가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지금 공화당 주지사가 최근에 광고를 하나 냈는데 에이브럼스가 과거 경찰 예산 삭감 발언을 했던 것을 그대로 광고에다가 넣어놓고 이 여자는 지금 경찰 예산 삭감하자고 주장했던 여자다라고 비난하는 광고를. 그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을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4년 전에 2018년에 선거에 나왔을 때도 보안관들, 각 카운티들의 보안관들하고 경찰들의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법집행관들하고 브라이언 캠프하고는 아주 끈끈합니다, 관계가. 근데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의 법집행관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반대한다라고 아예 공표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이 조지아주 법집행관들의 입장은 분명한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언론에 나와가지고 악시오스에서도 그렇고 팍스뉴스에서 나와서도 거짓말하고 내 의도는 공공의 안전과 정의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경찰관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팍스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조지아 공화당의 전략가인 스티븐 러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일리 콜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경찰 예산 삭감을 지원하고 감옥을 개방해 강력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한다. 만약 당신이 위선죄로 체포될 수 있다면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종신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위선자라는 이야기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짓말 제조기. 참 안타깝습니다. 100명 이상의 조지아 보안관들은 지난 6월에 에이브람스의 법 집행에 대한 완전한 경멸과
교도소를 폐지하고 지역 경찰서에서 그들의 자금을 빼앗는 것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반경찰 조직과의 유대 관계에 대해서 에이브럼스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마거릿 케이시 재단은 2020년에 흑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25만 달러를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또 2021년에 경찰과 사법 시스템에서 인종적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과 단체에 16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원하기로 약속한 Answer the Uprising이라는 캠페인을 공개했다는 거죠.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Answer the Uprising, 봉기에 응답하라 라는 캠페인인데 이게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아주 폭력성을 자극하는 그런 지금 선동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16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이 재단이. 근데 그 재단의 이사입니다. 지금. 마거릿 케이시 재단은 웹사이트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능한 한 명확한 용어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특별한 위험을 감수했다면서 그들은 경찰폭력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적 폭력과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만연한 불평등의 종식을 원했다라고 웹사이트에다가 써놨는데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하는 사람이던 Answer the Uprising 이 캠페인을 벌리는 사람들이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종적 불평등, 그러니까 경찰이 인종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대우를 해줬다라는 이 주장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에 보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는 하죠. 흑인 운전자를 검거를 하는데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망을 치니까 경찰들이 쫓아가가지고 총을 쏘게 됐는데 이 도망치는 놈이 그냥 계속 도망만 친 게 아니라 도망치면서 자꾸 뒤를 쳐다보았는데 경찰들은 밤중에 이 사람이 뒤를 쳐다보는 모습이 마치 총을 꺼내가지고 쏘려는 반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경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 사체를 부검해 보니까 총탄이 60발이 박혀져 있었다, 몸에. 이거는 경찰들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맞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흑인 용의자한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웃기는 게 이제 이건데 마치 전국에 있는 대형 언론사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흑인 피해자가 나타날 때는 엄청나게 때려대고 뭐 기사를 크게 막 여기저기다가 며칠씩 때려대고 막 그러면서 실제로 뭐 경찰 피해자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별로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너무 불평등하게 언론이 지금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실제로 불평등한 것은 언론들의 태도이고 그 사건들을 다루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불평등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인종 간의 갈등을 더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종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된 날 준티스가 돼야 그때서야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근데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고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 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누가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이 서명하는 순간 자유가 딱 나한테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 이후에 독립전쟁을 치러가면서 얻어낸 것이 미국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백인들만의 자유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흑인들의 자유는 따로 있다. 그럼 아시안들은 아직까지 그럼 뭐 자유롭지 않은 겁니까?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벌리는 것은 곤란하다. 자유는 분명하게 그만한 대가를 치러서 얻어내는 거죠. 흑인들이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은 시민권이었습니다. 민권, 투표권. 1950년대, 60년대 엄청난 투쟁과 희생을 통해서 흑인 사회가 얻어낸 것은 바로 민권이었습니다. 투표권.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합세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걸 뒤죽박죽으로 섞어놔 버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만들려고 해서 곤란하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하여튼 얘기가 이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논리가 뭐냐면 바로 인종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시스템은 실패한 시스템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공공안전부가 차라리 경찰을 대체하는 게 낫다. 경찰 없애버리고 공공안전부가 경찰을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하나 공공안전부가 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치안을 담당하는 법집행관들이 하는 역할이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지. 그거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별로 죄가 뭐 중범죄가 아니면은 그냥 풀어주자, 기소하지 말자, 이런 허튼 소리들을 하고 있는, 범죄자를 오히려 더 길거리에 양산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사회 정의이고 인종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저는 정말 지겹다 이제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마찬가지. 정말 지겹다. 니들만 소중하냐 이거죠. 마가릿 케이시 재단, 이 얘기는 했군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선거 캠프 대변인은 데일 콜로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의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위선에는 한계가 없다. 정말 너무나 위선적이다 보니까 정말 끝이 없는 위선이다. 그녀가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을 지지하고 이익을 챙긴 자신의 기록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순간 캠프 주지사는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 집행관의 남성들과 여성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이제 팍스뉴스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퀴니피아게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둘이 브라이언 캠프랑 스테이시 에브람스랑 이제 박빙이다, 막상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볼쉿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 응답자의 표본을 민주당 사람 몇 퍼센트 할지, 공화당 사람 몇 퍼센트 할지, 혹은 이 무소속 유권자들은 또 몇 퍼센트를 할지 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을 좀 어느 정도 밸런싱 있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퀴니피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 여론 응답자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뭐 퀴니피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좀 더 응답자들에 좀 더 많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더 자주 눈에 띕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여론조사에 기꺼이 응답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공화당 당원들은 좀 이렇게 수줍어하는, 좀 이렇게 대답도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여론조사 하자고 연락하면은 좀 회피하고 나 바빠요 그리고 끊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쪽의 여론이 좀 더 반영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하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안에서 보는 분위기는 메트로 안에서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붐업이 보이는데, 하지만은 조지아주 전역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공화당 당원 수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지사 선거, 주 전역을 놓고 하는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그런 생각들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라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 특히 연방 상원 선거에서 허셜 워커 후보가 이 라파엘 워녹 후보한테 10% 이상 뒤처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 이것도 뭔가 사전 포석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원하는 후보들을 떨어뜨리는 것, 그것을 아주 조지아주는 원래 그런 주야 하는 식으로 당연하게 넘어가려고 사전에 여론조사를 지금 밑밥으로 깔려고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들 정도로
좀 희한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주시해야 될 인물이고요. 워낙에 똑똑하고 가진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인물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끝까지 주시해야 될 인물이다.